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소위 말하는 없는 집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게 자랐지만 원래 좀 긍정적인 데가 있어서 웬만한 일은 잘 흘려보내는 성격이었어요.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크게 힘든 걸 모르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람 때문에 마음도 많이 다치고 어려움이 많았었네요. 평생을 일만 하며 사느라 속을 털어놓는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던 제가 사연살롱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들으며 공감도 하고 제 예전 일을 떠올리기도 했네요. 보아하니 사연 보내시는 분들이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심정 같던데 저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저희 집은 많이 어려웠어요. 70년대, 80년대 배경 드라마에 줄곧 나오는 반지하집 있잖아요. 제가 그런 데서 살았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회사에 격리를 취직했고요. 회사 생활은 재미있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 옷도 사고 필요한 거 사고 부모님 용돈 드리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지금 수준에서 보자면 제가 버는 돈이 정말 형편없이 적은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마음먹으면 다 된다고 그 적은 돈으로 저는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제 생활비 쓰는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그 재미로 회사도 계속 다녔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신나게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네요. 사실 저는 남편 만날 때도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위축이 돼서 남자들을 만날 때도 당연히 저를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귀는 단계까지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제 일생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저희 동네 어귀에 있는 약국 약사였어요. 제가 돈 아낀다고 병원에 거의 안 가고 감기건 위장병이건 하여간 뭐든 그 약국에서 해결하곤 했었거든요. 젊은 약사였던 남편은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며 저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민숙 씨, 오늘도 야근하면서 컵라면 먹었죠? 자꾸 그렇게 끼니 때우지 말라니까요. 나중에 속 다 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속 다 버리면 또 약사님한테 오죠? 약사님 주시는 약 먹으면 바로 낫는데요. 아유, 이런 약 자꾸 먹어버릇하는 거 안 좋아요. 약에 내성 생겨서 나중에 듣지도 않고 진짜 속 버린다니까요. 참네. 정뭐 해먹기 귀찮으면 바나나라도 드세요. 네? 바나나가 얼만데 그걸 먹어요. 바나나 사 먹을 돈 있으면 모아서 부모님 드려야죠. 부모님이 딸내미 몸 상해가며 돈 모아다 주면 좋다고 하시겠네요. 이런 대화를 하다가 저희는 정이 들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첫 데이트는 시청 쪽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덕수궁을 구경했었네요. 저희 둘 사이의 정은 날로 깊어졌고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저는 남편 집안의 반대를 각오하고 있었죠. 어떤 말을 들어도 꿋꿋하자 했지만 막상 직접 겪게 되니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절로 낙심하게 되고요. 처음 인사한 날도 저를 보는 눈이 냉정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남편까지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본 저는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의 뜻은 확고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우리 둘이 사는 거야.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혼인신고 먼저 하고 같이 살자.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그러면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럴 때는 나중에 허락을 받는 것도 방법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그만큼 저도 남편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끼리 혼인신고를 하고 제가 남편 집에 들어가 살면서 몇 달 후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오히려 시댁에서는 남편을 집안에서 내쫓겠다며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저와 함께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고 우리 부부는 나중에라도 부모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그저 저와 남편이 잘 이겨나가기만을 바라셨어요. 그러다가 1년 반이 지나고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100일이 지난 후 예쁜 포대기에 싸서 시댁에 갔지만 그래도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아놓고 우리 집안에 들이대겠다는 거냐? 우리 집안에 너같이 천박한 여자 피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고 남편은 그런 저한테 몹시 미안해했어요. 그래, 우리 가족끼리 잘 살자. 나랑 당신이랑 우리 청아 셋이 잘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그렇게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던 남편은 같이 잘 살자는 약속을 하고 한 달이 좀 지났을 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었어요. 아침에 웃으며 나갔던 남편이 점심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넋이 나가 있는데 남편 집안 식구들은 그런 제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며 저더러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억울한 소리를 해댔네요. 너 다시는 우리 눈에 띄지 마라. 손녀? 우리 집안에 네 피 섞인 소녀는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내 아들 빈소에서 나가라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쫓겨나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딸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보험 설계사로 취직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게 23세 겨울이었어요. 낯선 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장갑을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나와서 꽁꽁 언 손을 불며 거리를 돌아다니던 일이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해요. 그래서 저는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셔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IMF를 지나면서 저희 회사에서도 보험 설계사를 많이 정리했고 저도 그때 퇴직금을 많이 준 데서 그걸 받고 나왔어요. 친정아버지가 많이 아팠거든요. 병원비가 말도 못해서 그걸로라도 어떻게 해야 했죠.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다가 서울 외곽에 있는 큰 식당의 주방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생긴 지 꽤 되고 이름도 알려진 고급 한식당이어서 저는 여기서 제대로 뭐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리 비법을 아는 것도 하나의 기술 아니겠어요? 제가 뭐 하나 만드는 거라도 야무지게 배우면 나중에라도 작은 식당 차려서 밥은 굶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며 쪽잠을 자면서 일을 하고 아이를 키웠어요. 물론 친정엄마가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아이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는 했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제가 다른 데로 옮길 필요도 없이 저는 그 식당에서 자리를 잡아 정직원이 되고 주방 안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도 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사장님 바로 아래 주방 총괄이 되었고요. 음식의 최종 맛을 내는 비법은 사장님만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 비슷하게라도 흉내를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독립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 저의 편의를 다 봐주시고 부모님 장례식에도 와주셨던 사장님 부부와 계속 함께하고 싶었어요. 사장님 부부는 우리 딸이 의대 합격할 때도 의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꽤 많은 돈을 장학금이라고 주시고 선물도 해주셨어요. 딸아이가 피부과 의사가 되어 선배들이 운영하는 큰 병원에서 일하게 됐는데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지나온 세월이 눈앞을 쭉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딸이 결혼한다는 게 왜 그렇게 감동이 되든지요. 엄마, 울긴 뭘 울어. 나 결혼한다니까 섭섭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나 결혼하지 말까? 섭섭하긴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안 그래도 네가 하도 남자 사귀는 기색이 없어서 아빠 없다고 제가 결혼 안 하려고 하나? 조바심이 났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해? 결혼해야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럼 엄마 허락한 거다. 그렇게 알고 인사하러 오라고 할게. 딸아이가 사귀는 사람은 방송국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방송국이라고 뭐 PD나 촬영하는 사람은 아니고 거기 사무인지 행정을 보는 사람이라네요. 딸이 있는 병원 근처가 방송국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딸 병원에 왔다가 사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의사끼리 결혼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던데 딸아이는 전부터 같은 직업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니 정말 다른 일 하는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제가 딸 결혼을 찬성한다고 하자 딸은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엄마, 우리 작지만 아파트도 작아고 이제 여유 있잖아. 나는 엄마 그만 고생했으면 좋겠어. 아직도 새벽까지 주방에 나가는 엄마 보면 내 마음이 안 좋단 말이야. 엄마는 이 일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가족 먹고 살게 해주고 너 의사까지 만들 수 있게 해줬잖아. 사장님 부부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나는 그분들이 전수해준 레시피 딴 데로 흘릴 생각 없어. 거기서 끝까지 같이 할 거야. 엄마 가게 따로 내라는 거 아니야. 그냥 일 안 했으면 좋겠어. 평생 일하던 사람 일 안 하면 병나.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대화를 하고 얼마 후 딸아이가 결혼하기로 한 남자를 데려왔더군요. 저는 남자 인상이 너무 차가워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제 사위 될 사람이니 좋은 마음으로 반겨줬죠. 그래, 우리 정아 어디가 좋았어? 의사잖아요. 그것도 피부과. 요즘은 여자들도 직업 빵빵해야 결혼 잘해요. 너랑 결혼하는 게 결혼 잘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 턱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그런데 제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한다는 말을 들은 남자 안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식당 주방이요? 주방에서 일하세요? 와, 난 정하고 너무 곱고 럭셔리해 보여서 그런 줄은 몰랐네요. 그런 줄 모르다니 그게 뭔 소리야. 우리 엄마한테 실례잖아. 딸이 화를 내지 않으며 점잖게 한마디 하자 남자는 입맛을 다지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석연찮았지만 어쨌든 둘은 결혼을 하기로 했고 상견례 날까지 잡게 되었어요. 남자가 제 직업을 무시하는 것 같아 딸한테 남자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가게 2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식당에서 일하는 거에
큰 편견이 없겠다 싶어 조금은 안심을 했어요. 하지만 상견례에서 만난 남자 부모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일단 저와 악수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만나서 반갑다고 말을 건네는데도 자기들 먼저 자리에 쑥 앉아버리더라고요. 딸도 그때부터 표정이 굳었고요. 남자 쪽 부모는 싸늘하게 밥만 먹었어요. 그 비싼 밥을 먹는데 맛도 모르겠고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네요. 그러다가 마무리로 차가 나오자 그제야 남자 어머니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정아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요? 뭐 하시던 분이었어요? 네, 우리 애 둘도 되기 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약사였고요. 어머, 약사씩이나 되는 분이 어떻게 식당일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 신기하네. 남편을 만날 때는 회사에 다녔어요. 격리를 했고요. 그 후로 보험회사에 다니다가 IMF로 땡땡 식당에서 일을 했죠. 네, 그 식당 저도 알아요. 거기는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기는 하죠. 남자 어머니가 마치 제 길을 누르려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남자 아버지도 거들더군요. 그렇다고 정아 어머니가 거기 매니저나 사장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참 프랜차이즈를 2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사장이란 말이죠. 사돈 될 사람이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고 말하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딸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저는 그 아이가 혹시라도 무례한 행동을 할까봐 딸 손을 꽉 잡으며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불편한 분위기로 끝이 났고 모두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남자 어머니가 저를 잠깐 보자며 주차장 구석으로 불러내더군요. 그 여자는 팔짱을 딱 끼고서 사람을 깔보는 시선으로 저한테 말했어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아는 괜찮은데 집안이 영 그렇잖아요. 어쨌든 피부과 의사이고 돈도 잘 벌 테니까 지들끼리는 잘 살겠다 싶은데요. 우리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생각한 게 있는데요. 애들 결혼식 때 안 싸도는 혼주자리에서 빠졌으면 좋겠네요. 우리 체면이 있지. 어떻게 주방 아줌마랑 사돈 맺었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장인데 이게 기울어도 너무 기울지. 네?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요? 저보고 혼주자리에 앉지 말라는 건가요? 내 딸 결혼식에서? 결혼식에서는 그쪽 딸인 것만 아니라 우리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도 거칠고 추레하고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한 딱 봐도 촌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안사돈이라고 소개해요? 이거는 뭐 좀 고상하게 포장을 할래도 할 수가 없잖아. 그쪽 혼주자리는 우리가 알아서 채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오지 마세요. 아니, 내 자리를 그쪽에서 뭘 어떻게 채우겠다는 건데요? 요즘 돈만 주면 그런 거 대신 해주는 사람들 많아요. 아, 진짜 세상 물정까지 어둡고 깝깝해서 어쩌면 좋나? 앞날이 막막하네.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딸아이의 화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렇게 앞날이 막막하면 관두세요. 우리 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저도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을 생전 처음 봤네요. 딸이 화가 나서 성큼성큼 다가오자 남자애도 저만 치서 얼른 딸한테 다가오더군요. 아까 식사 때부터 참고 듣고 있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여태 저 이렇게 키워주신 내 엄마를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뇨. 우리 엄마가 사돈인 게 창피한데 왜 저랑 결혼을 시켜요? 됐으니까 그만두세요. 그러자 남자애가 흥분해서 거칠게 딸아이 팔을 잡아챘어요. 야, 너 어디다 대고 큰소리야 지금. 네 시어머니 될 뿐이야. 그러는 너는 지금 누구 앞이라고 이따위로 나와?
너는 네 장모님 될 분은 눈에도 안 보이지? 됐어. 안 그래도 나 시간이 갈수록 결혼은 결정한 게 실수 같았는데 오늘 네 부모님 태도 보니 확실히 알겠어. 그냥 끝내. 야,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가 틀린 말 했냐? 니네 엄마 주방 식모인 거 다 감수하고서 받아주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네 말대로 집에 돈 좀 있다 쳐. 그럼 관리라도 받았어야지. 저게 뭐냐? 진짜 가치 있게 쪽팔려. 하, 이거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너, 네 친구들도 너 버린 거 알아? 나랑 결혼한다는 거 알고 네가 나 피부과 의사라서 평생 베껴먹을 생각으로 결혼하는 거고 여전히 전에 사귀던 여자들 만나고 다닌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안 믿었어. 믿고 싶지도 않았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었어. 근데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건 그거 상관없이 오늘 너랑 네 부모 하는 짓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잠시 뭐에 씌었었나 봐. 이 기본적인 사회 예절이란 것도 모르는 천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저도 딸아이 팔을 붙잡은 남자놈 손을 매몰차게 때리고 딸 손을 붙잡고 차에 올라탔어요. 뒤에서는 남자 녀석하고 그 부모가 아주 방방 뛰며 난리더군요. 집으로 온 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아니야, 됐어. 오늘 보니까 그놈 너한테 하는 태도가 영 못쓰겠더라. 그런 놈 미리 걸러내라고 오늘 같은 일 생긴 거야. 암만 네 결혼이 급하다고 해도 저런 썩을 인간들 집안에 널 보낼 수는 없지.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연애하면 뭐 쓰인다는 말 같은 거 안 믿었는데 내가 딱 그랬네. 나 진짜 좋은 사람 만날게,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아유, 그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진짜 너한테 잘해줄 놈 만났을 때 그때 결혼해. 괜찮아. 난 엄마 하루라도 빨리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나 요새 고생하는 거 하나도 없어. 식당 가도 나는 그냥 애들 자라나 감시만 하고 관리만 한다니까. 몸도 되게 편해. 근데 월급까지 따박따박 나오고 얼마나 좋냐? 딸한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즈음에 저한테 부잣집 사모님들이 반찬하고 김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달라고는 했지만 제 양심상 그건 사장님한테 죄송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 반찬과 김치를 그렇게 좋아해주니 저도 좀 만들어서 돈도 더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부탁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주말이나 편할 때 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제가 만들 수 있는 양만큼만 주문을 받아서 반찬과 김치를 만들어 팔았어요. 저희 집 근처까지 와서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착불로 택배로 붙여달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분당 사는 어느 사모님이 급하게 손님을 치르게 됐다며 바로 그 주말에 만들자마자 직접 갖다 줄 수 없냐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수고비도 더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식당 단골이기도 하고 제 손맛을 좋아하는 분 부탁이라 안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갈비찜에 며칠 전 만들어 놓은 김치와 닭강정까지 해서 택시를 타고 분당에 있는 그 사모님 아파트로 갔어요. 딸아이한테 부탁하면 왜 힘들게 반찬을 해주냐며 뭐라고 할 것 같아서 택시를 이용했죠.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려서 관리인한테 말하고 들어가려는데 단지 안쪽에서 낯익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딸아이랑 결혼할 뻔한 남자 어머니였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눈을 시뻘겋게 뜨고는 관리실 앞까지 막 뛰어오더군요. 이봐요. 여기 이 여자 들어보내지 마요.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식모라고. 저 생긴 거 봐 저거.
깨제제해서 몸에 음식 냄새 풀풀 나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우리 아파트 품이 떨어지니까. 음식 냄새는 내가 여기 사모님 부탁받고 음식 해왔으니 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랑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이인데 왜 이래요, 유치하게? 근데 왜 여길 기어오냐고? 우리 아들 놓친 거 아까워서 염탐하러 온 거 아니야? 나 참 기가 막혀서 댁 보기에나 댁아들이 대단하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그렇거든? 난 진짜 주문받은 음식 가지고 온 거니까 저리 비켜요. 웃기시네.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 하더니 여자가 저를 뒤로 확 밀쳤고 그 바람에 저는 넘어지면서 음식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닭강정은 무사했지만 갈비찜은 국물이 다 흘렀고 김치는 안에서 봉투가 터졌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경비원, 당신 돈 받고 하는 일이 뭐야? 저런 인간 내쫓으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건데 뭐 하자는 거야? 빨리 안 쫓아내!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는 여자 때문에 경비원도 너무 난처해 하더라고요. 주민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 자리가 잘리니 제 편을 들 수도 없었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음식들을 경비원한테 맡기고 그 사모님한테 잘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사정 설명은 제가 한다고 했죠. 그렇게 집에 오면서 전화로 사모님한테 설명을 했고 사모님은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집에 온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어금니를 악물게 되더군요. 속이 상해서 자리에 들어 누웠는데 딸아이가 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요즘 무슨 반찬 배달 같은 거 해? 분당 아줌마 내 동교 어머니잖아. 나 오늘 있었던 일 다 들었어. 그러게 왜 그런 일을 하고 그래. 엄마가 그런 거 해야 될 만큼 돈 아쉬운 거 아니잖아. 아유, 내 음식 입에 맞아 좋다는데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지. 그리고 뭐 공짜로 하니? 돈도 받는데. 그래도 힘든 일 하지 마, 엄마. 나 너무 속상해. 저는 딸한테 안 하겠다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딸은 그 남자 엄마한테 완전 분노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면서 말이죠. 저는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그냥 지나치자고 했어요. 절대 부업은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식당만 왔다 갔다 하며 몇 달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우리 오늘은 밖에서 보내자. 내가 엄마한테 뭐 보여주려고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얼른 나와. 그래? 우리 딸이 보여준다는데 그게 뭔지 몰라도 가야지.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응, 엄마. 내가 택시 불러놓을 테니까 집 앞에 도착하면 타고 와. 그렇게 딸이 불러서 간 곳은 회사들이 많은 빌딩가였어요.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 딸아이가 어디선가 톡 튀어나와서 얼른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 죄다 회사들만 있는 동네 아니냐? 맞아. 엄마가 꼭 봐야 될 게 있어. 그러더니 딸은 꽤 고급스러운 건물로 들어가 데스크에 뭐라고 말하더니 엘리베이터 쪽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거기에 한 곱상하게 생긴 청년이 저를 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인사를 하더군요. 엄마 인사해. 나랑 같은 피부과 의사. 나보다 1년 후배. 그래. 반가워요. 근데 오늘 무슨 일로 왔어요? 아, 제가 어머니도 꼭 보시면 좋겠다고 정한테 말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처럼 선배한테 반말을 해서. 아, 그런 건 괜찮아요. 친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딸아이와 그 청년은 19층에 있는 어느 사무실로 저를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뜻밖에도 딸과 파혼한 남자의 부모가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보더니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아니, 그쪽들은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 얘, 너 우리가 여기 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네 엄마 데려온 거야? 남자 엄마가 먼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자 그놈 아빠도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애한테 미련이 있어서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나 본데 이런다고 우리가 마음을 돌릴 것 같으냐? 애초에 네 직업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거 쳐다도 안 봤다. 그 말에 그 순에 빠지게 생긴 청년의 표정이 무섭게 변하더니 아주 단호하게 이러더군요. 남의 예비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두 분이 왜 여기 와 계신 줄 아세요? 바로 저희 아버지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어리둥절해서 딸을 보았더니 딸은 나중에 다 설명하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남친 부모도 놀라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데 바로 인상 좋고 체격 좋은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들어오시더군요. 제가 땡땡식품그룹 대표입니다. 저희 와인바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분들 맞으시죠? 거기 저희 기준에 안 맞는 질 낮은 와인 비싸게 받고 위생 상태 엉망에 몇 달 전부터는 월세도 계속 밀려있다면서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한번 본사에서 안주 용량 적게 내놓는 거 하고 위생 때문에 경고 들어갔다던데 갈수록 더 심해지네요. 저희 매장 해약하셔야겠습니다. 이거는 계약 파기 조건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뭐 억울하다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아버지가 대표라는 것도 놀라웠는데 두 사람한테 한 말도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고 보니 저 사람들이 치킨집하고 무슨 프랜차이즈 사장이라고 거들먹대던 게 생각나더군요. 그 프랜차이즈가 바로 와인바였던 거죠. 아, 그리고 저기 계신 저분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구셨다면서요. 저분 곧 제 사돈 되실 분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정아가 결혼을 한다고요. 아까도 들어보니까 예비한 사돈 여기 들어오자마자 험한 말들 하시던데 당장 사과하시죠. 저도 놀랐지만 그 두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입만 뻐끔대고 있는 게 참 볼만하더군요. 겨우 여자가 입을 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여기는 비즈니스 자리인데 무슨 이런 사적인 감정을 끌어들이세요? 이번 해약 건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거라면 저희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자리에서 저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나요? 저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 여자가 더듬대면서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항변하더군요. 그러자 그 대표라는 분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주먹으로 책상을 무겁게 탕 쳤어요. 그 소리에 두 사람은 바로 쫄더군요. 저 사람이 뭡니까? 저희 안사돈 될 분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사적인 감정? 댁들이 매장 엉망으로 운영한 거 매출이 말해주고 주변 평가가 말해줘. 여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들한테 기회 많이 준 거라고. 근데 이렇게 인성까지 엉망이라니? 요새 인성 파탄인 거 소문나면 본사까지 싹 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계약은 이걸로 끝내고 얼른 저분한테 사과하고 나가기나 해요. 그래도 두 사람이 우물쭈물하며 버티자 대표님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 치킨집 있는 건물 말이야. 그거 내 친구 건물이야. 내가 그 친구한테 당신들에 대해 얘기 좀 할까? 아님 당신들 어떤 종자들인지 좀 듣던가. 이쪽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어. 그제야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쭈뼛대며 저한테 오더니 허리를 숙였어요. 여자가 겨우 입술을 달싹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사모님. 언짢으셨다면 실례했습니다. 예,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사모님을 무시했던 거 다 사과드리니 저희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청년이 나서며 말했어요. 그런 건 우리 장모님한테 부탁하실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시죠. 두 사람은 혼이 빠진 모양새로 사무실을 나갔고 전 얼른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좀 전과 다르게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아, 글쎄, 우리 영호가 따님을 오랫동안 좋아했다지 뭡니까? 근데 결혼한다고 했다며 그렇게 혼자 술 마시고 방황하더니 따님 결혼 안 한다는 소리에 바로 고백했대요. 따님도 좋다고 했고요. 아니, 정아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바로 말을 하지 그랬어. 좀 더 확실해지면 얘기하려고 했어. 저번에 엄마 분당 아파트 일 있었을 때부터 사귀었는데 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엄마한테 말했다가 또 실망시킬까 봐. 사람 만나고 사귀는데 실망할 게 뭐 있다고. 잘 되면 좋은 거고 또 그놈처럼 보내면 보내는 거지. 아무튼 잘 됐네. 좋은 사람 같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별 말씀을요.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모님. 저는 이렇게 졸지에 예비사위와 예비사돈을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세 사람이 저 속 풀어준다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도 고마웠고요. 정말 나쁜 짓 하면서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그 사람들이 하던 프랜차이즈 그룹 대표가 우리 딸 시아버지가 될 사람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은 참 돌고 돌아 모든 게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실감했네요. 그렇게 그날 세 사람과 밥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 썩을 놈의 부모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제는 아주 대놓고 저한테 싹싹 빌더군요.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이거 해약하면 위약금도 그렇고 빚도 많아서 앞으로 생계가 막막해져요. 치킨집도 건물주인이 자리 빼달라고 하고 회사에서는 이미 다 결정 났다고 저희 상대도 안 해주네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사부인. 우리 집사람이 결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사람 살다 보면 다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노염 푸시고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아니, 지금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저를 훈계하러 온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좁아서 댁들이 재산 날리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 평소에 좀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저는요, 댁들 사고방식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끼어들 일도 아니지만 절대 좋은 말은 못 해주겠네요. 우리 딸 의사라고 결혼하며 베껴먹을 거라고 했던 것부터가 괘씸해서 안 되겠다고. 제가 두 사람을 제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두 사람은 제 옷자락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았고 결국 아파트 경비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저희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딸아이가 뭔가 조치를 취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 대표님 부부와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진짜 품위가 뭔지 보여주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도 자수성가해서 그 자리까지 가시게 됐다는데 참 본받을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딸도 많이 예뻐해 주셔서 마음도 놓였고요. 사위도 우리 딸을 많이 아끼는 게 보여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딸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식을 잘 치르고 인생의 또 다른 길에 들어섰어요. 저는 그 사이에 식당 사장님 부부의 권유로 그 식당의 분점을 맡아서 하게 됐고요. 제가 워낙 식당에서 오래 일했고 본 것들이 많다 보니 첫날부터 뭘 해야 되는지 직원들한테 무슨 일을 시켜야 하는지 그냥 착착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재미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얼마 후 저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가 우리 딸네 사는 데하고도 가깝거든요. 지금은 우리 딸애가 임신을 해서 몇 달 지나면 예쁜 손주도 낳을 예정이에요. 전에 저희를 무시했던 그 집안은 빚에 시달리다가 지방 어디 작은 동네에 가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더는 궁금하지 않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요새는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그들이고 저희는 저희만 잘 살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선하고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면서요. 가끔 제 남은 생을 다 보내고 저 세상에 가서 남편을 보면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남편이 지켜줘서 우리 딸이 이상한 집에 시집가지 않은 것 같아 남편한테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저도 칭찬받아야죠. 열심히 사느라 고생했다고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손주 대학 가는 것까지 볼 작정이에요. 그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분들 행운 가득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